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노화도 빨리 오게 됩니다. 또 체내 수분량을 항상 유지를 잘 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죠. 맥주 말고. 그렇죠.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부탁드려서 관리를 받아요, 같이. 안녕하세요. 이론의 닥터강 강유진 원장. 원장 박윤서입니다. 오늘은 좀 너무 건조하다고 이제 너무 푸석푸석해지고 막 갈라지는 것 같고 겨울철에 너무 건조한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홈케어로도 그렇고 피부과 시술로 어떤 시술이 괜찮은지 피부 타입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속건조는 겉은 번들번들 거리지만 속이 당긴다 하는 게 이제 분명한 속건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진피층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거죠.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피부 재생도 잘 안 되고 노화도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케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피부 안에 진피층에 머금고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들이 있어요, 다. 근데 이 성분들도 점점 노화가 진행될수록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조한 시기에도 히알루론산 성분들이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건 이제 외부에 많이 물을 뺏기는 게 돼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바깥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피부 내에 있는 수분도 다 뺏기게 되겠죠. 가습기를 항상 좀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서는. 원장님 항상 틀고 계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물을 받아가지고 가습기를 틀고 있는데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또 체내 수분량을 항상 유지를 잘 하려면 어떤 걸 해야겠어요?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맥주 말고. 그렇죠. 맥주, 술은 이뇨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세안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은 보습막 형성을 잘 못하게 돼요. 보습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 장벽이라 볼 수가 있는데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는 거는 세콜지라고 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들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만이 보습막 형성을 잘 할 수가 있고 피부 내 수분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면 당연히 금방 다 증발돼 버리고 피부도 예민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세안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 약하신 분들은 순한 거 있죠. 맞아요, 살살 맞아요. 닦아내는 게 있고 그게 좀 자극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좀 씻어내는 클렌징 쪽으로 부드럽게 롤링한 다음에 부드러운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각질 정리 필링을 자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피부과 시술을 받기 전에 좀 기본적인 필링은 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자극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도 각질 정리는 자주 안 하시면서도 그냥 가벼운 세안, 이중 세안만 부드럽게만 해주셔도 알아서 각질은 주기에 맞춰서 탈락이 되고 정리가 돼요. 또 어떤 분들 물어보셨는데 이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클렌징 오일 쓰거나 아니면은 기초 제품 중에 오일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미스트 맞아요. 같은데 오일 이렇게 위쪽에 그런 보호막이 되어 있는 거 쓰면 안 좋으시냐 여쭤보셨거든요. 지질 트러블성 피부를 좀 악화시킬 수 있고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성분을 보고 사면 좋은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클렌징 폼은 최대한 이제 순한 걸로 맞춰서 쓰시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 클렌징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피부 타입별로 이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저희 닥터강 피부 이야기 보시면 참고?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으신데 보습제도 보습막 형성을 해주면서도 오래가는 게 좋잖아요. 그 성분으로는 이제 좀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 침투율도 높으면서도 보습을 잘 해주고요. 속수분감을 유지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밀폐제 역할을 해주는 거를 해주면 되는데 바세린을 소량 믹스해서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피부 장벽 강화시켜주는 판테놀 성분의 수분크림을 좀 더 발라주셔도 되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수분크림을 바르시면 피부 장벽이 좀 더 강화되는 걸 느낄 수 있고 보습력도 더 지속력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까질 것 같고 극건성인 부위에는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세요? 제가 조금 뭐 비판된 회사 뭐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환자분들한테 비판텐을 많이 바르시라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처럼 이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고 붉어지신 분들 민감성 피부에는 비판텐에 판테놀이 들어있거든요.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주무시기 전에 소량만 바르고 주무시면 피부 장벽 강화되면서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있잖아요. 진료실에서 그런 것까지 질문하시기가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하시니까 한번 여기서 어떻게 네. 유지할 수 있을지. 네. 나 메이크업 한 이후에 낮에 일할 때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미스트도 되게 중요한 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나 하면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증발이 많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좀 순한 천연 성분으로 돼 있으면서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미스트를 가볍게 뿌려주시면 좀 더 촉촉해지실 수 있고 그 위에 팩트를 가볍게 하시면 또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을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팩트가 있어요. 그런 팩트도 있죠. 아. 네,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는 이제 홈케어 단계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킨 부스터겠죠? 네, 스킨 부스터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진피층에 물광 성분과 재생 성분을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피부과 시술에서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은 필러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필러라고 하는 것도 히알루론산인데 이건 이제 크로스 링킹이 돼 있어서 젤리같이 응집력이 있어서 좀 볼륨을 형성해주는 건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용으로 나온 거는 크로스 링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입 시 진피층으로 쭉 이제 확산되면서 퍼져요. 물을 머금는 능력이 거의 100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 물광 성분을 같이 주입을 해줘야 뭐 리쥬란이든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형성 촉진을 해주는 재생 성분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 타입별로 그 안에서 추천드리는 시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은 조금 약간 민감성 피부시죠? 네, 저는 홍조면서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부탁드려서 LDM 관리를 받아요, 같이. LDM 초음파 관리를 받으면 교차 파장이 들어가서 피부 속에 있는 물광 성분을 쭉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좀 더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피부 장벽도 강화시켜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리쥬란 같은 시술을 한 이후에도 금방 회복될 수 있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받는 게 좋은데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건 LDM 물광 시술이고 그게 맞춰서 들어가면 좋은 게 리쥬란 물광 주사를 좀 안전 범위에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드름이고 막 기름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시면 어떤 스킨 부스터가 나을까요? 피지가 많이 쌓여있고 수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수부지라고 하는데 수분 부족한 지성 피부죠. 맞아요. 그럴 때는 이 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피지 분비량을 줄여야 되는 게 있어요. 모공 사이사이에 많이 껴있는 피지랑 각질 노폐물들을 청소해주는 라라젯 관리, 아쿠아피 블랙헤드 관리를 부드럽게 받고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카프리 레이저 그리고 피지선들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실펌 치료 같은 걸 맞춰서 필요하에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같이. 그런 다음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쥬란 물광 주사든 아니면 뭐 리제반 물광 아니면 재생 물광 주사 이런 것들을 맞춰서 들어가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환자들한테 해보면은 여드름 치료랑 물광, 리쥬란 이런 거를 같이 받으시면 회복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드름, 모공, 흉터도 같이 좋아지면서도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걸 좀 더 잘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잘 줄어들고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드름 트러블에 의한 이제 염증 반응도 잘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에 플라즈마 치료, MLA 치료가 좀 모공 흉터 치료에 더 도움이 잔잔하게. 되면서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트러블이 많이 나고 나 민감하지도 않은데 겨울 되면은 갈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엄청 땡기거든요. 많이 건조하시죠? 네네네. 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때는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건성 피부일 때는 아무래도 물광 스킨 부스터 시술을 조금 더 자주 받는 게 좋긴 하세요. 4주 간격으로 추천드리는데 너무 건조한 시기에 극건성인 분들은 2, 3주에 한 번씩 해서 한 3번, 4번 정도 잡아주고 그 뒤에 유지차원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좀 잡아주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스킨 부스터 중에는 주베룩 물광 주사가 주베룩 자체에도 물광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극건성이신 분들은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면 주베룩 물광 주사도 되게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5, 60대 되면 많이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잖아요. 물광 성분들이 피부 내에 부족해지면서 많이 건조해지고 주름지고 하거든요. 주름 흉터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피부가 많이 얇고 처지는 노화 피부
얘는 어떤 게 좋을지 요즘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올리디아 물광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디아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스컬트라 에스테필에 나왔던 페렐레 성분, 젖산 성분이 스킨 부스터 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한테 이제 물광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진피층이 되게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고 이제 노화 방지도 되고 유지 기간이 더 주베룩보다 길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페렐레 성분이 다 안전하게 CO2랑 물로 다 분해돼서 없어지고요. 맞아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섬유화세포 분해를 促진시켜서 안전하게 콜라겐 재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좀 무난하게 결절 위험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입니다. 원장님, 근데 혹시 막 배우분들 있잖아요. 진짜 궁금했는데 스킨 부스터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받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사실은 좀 자극될 수 있어서 알아본 결과 저도 아름아름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2, 3주에 한 번은 꼭 한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자주 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2, 3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자극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촬영이 있으면은 2주 전에 받고 직전에 리프팅을 딱 하면 쫙 살아나거든요. 어떤 리프팅? 리프팅, 뭐 온다 텐세라든 뭐 텐서마든 그런 걸 좀 즉각적인 효과가 또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 딱 받으면 이제 엄청 이렇게 라인이 매끄러지고 예뻐지시니까 네, 고주파 리프팅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연예인 그렇죠. 왜냐면 멍도 안 들고. 고주파 뭐 텐서마 같은 리프팅은 써마제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보통은 1년에 뭐 2-3번 잡아라 하는데 연예인분들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거나 2,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좀 피부 상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좀 예민할 때 좀 트러블 올라올 때는 리쥬란 물광이 제일 좋았고요.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해 보인다. 탄력이랑 모공 잔주름이 좋아졌으면 할 때는 주베룩 물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리쥬란 물광, 주베룩 물광을 좀 퐁당퐁당으로 잡았을 때가 좋았고 각광받고 있는 올리디아 물광 주사도 출산 후에 해봤을 때는 잔주름이랑 모공이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피부가 되게 탄탄해져서 뭔가 노화 방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껴서 이제 리쥬란, 주베룩 물광 아니면 올리디아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잡으면 좀 티 안 나게 남모르게 피부도 맞아요. 건강해지면서 예뻐지는 시술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 손주사로 하는 게 직접 놓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인젝터가 더 좋으냐 손주사가 좋으냐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스스로도 고민이에요. 저는 사실 아프지 않는 거를 무조건 중점으로 생각한다라고 네네. 하면 인젝터가 엄청 안 아픈 것 같아요. 깊이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잘하는 원장님은 더 정확하다. 의사가 직접 보고 진피층인지 확인하고 넣는 게 더 낫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과를 보면은 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자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선뜻 받을 용기가 안 난다. 너무 아파서. 맞아. 최소 3번, 한 달에 한 번씩 3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멍이랑 엠보 자국 이런 걸로 일상생활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아프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되 또 균일하게 깔아주고 포인트적으로 좀 고민인 부분만 손주사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미신이 있는데 엠보가 뽕뽕뽕 생겨야만 효과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티가 날 정도로 일부러 엠보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야 딱 받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도 당연히 흡수가 되면서 효과는 좋은데 사실상 진피상층으로 균일하게 싹싹싹싹 들어가주면 엠보가 크게 생기지가 않고 맞아. 엠보가 안 생겨도 효과는 좀 좋습니다. 또. 사실 엠보 생기게 하는 게 표피를 거의 뜬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새해 전주? 바로 전주긴 전주입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설날 지나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올 한 해도 모든 분들 구독해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네, 해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예뻐져요. 같이 예뻐져요.